입학식 날 아침, 나는 교실이 아닌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심장을 멈췄다는 의사의 짧은 선언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40학급 규모의 거대한 학교. 나는 임신 사실을 알리며 1학년 담임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간곡히 부탁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선생님,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들의 차가운 거절은 내 몸보다 먼저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결국 1학년 담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억지로 떠안아야 했다. 입학식 아침, 극심한 복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도 나는 교실을 걱정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 하얀 천장과 텅 빈 아랫배뿐이었다. 학교는 나의 절박했던 부탁을 묵살했고 나는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막 학교라는 거대한 기계 속으로 던져지려 하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선 것은 유산 후 사흘 뒤였다. 학교로 돌아온 첫날, 복도 끝에서부터 낯선 시선들이 나를 향해 꽂혔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내 자리에 놓인 서류 뭉치 위로, 누군가 건넨 위로, 대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알고 보니 학교는 나의 유산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공표했다. 담임이 유산해서 입학식에 못 나왔다더라. 그 말은 복도와 학급 단톡방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나의 가장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비밀은 이제 학교 전체의 흔한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교감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선생님, 다들 이해하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이해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은 나의 아픔을 공적인 업무 처리의 방해물로 치부하는 태도였다. 나는 텅 빈 교실로 향했다. 칠판 앞에 서자 분필을 쥔 손이 잘게 떨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복도 너머로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학교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나의 비극은 그저 처리해야 할 민원 리스트의 한 줄로 전락하고 있었다. 나는 교탁을 짚고 섰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차가운 공기가 들이찼다. 교무실 책상 위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 한 장이 놓였다. 봉투를 뜯자 낯선 문장들이 눈을 찔렀다. 유산한 교사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니 담임을 교체해달라. 민원인의 이름은 학부모였다. 그들은 나의 상실을 위로의 대상이 아닌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학부모 게시판을 열었다. 수십 개의 댓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불안한 사람에게 우리 애를 맡길 수 없다. 당장 다른 교사로 바꿔라.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은 춤을 추듯 일렁였고 내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가 뒤로 밀려났다. 교실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다. 나의 인격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나는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병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지금 빠지면 일이 더 커집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복귀하세요. 교장의 말은 명령이었다. 내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나는 교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아랫배를 짓누르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렸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귀를 때렸다. 나는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다시 교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골반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페인트 벽의 감촉이 생생했다. 교실 문 앞에 멈춰 섰다. 문 안쪽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공기가 날카롭게 폐를 찔렀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한 번 더 힘을 주어 문을 밀었다. 교실 안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3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칠판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분필을 집어들었다. 칠판에 날짜를 적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루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나를 응시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출석부를 펼쳤다. 교실 안은 적막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벽을 타고 흘렀다. 판서를 시작하려는 찰나, 맨 뒷줄에 앉은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교실이 울릴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선생님, 아기 죽었잖아. 순간 교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아이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관통했다. 나는 분필을 놓쳤다. 하얀 가루가 묻은 분필이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났다. 정적이 교실을 집어삼켰다. 아이들의 시선이 내 얼굴과 배를 번갈아 훑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나는 칠판을 짚고 몸을 버텼다. 손바닥에 칠판에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더 잔인했다. 나는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다.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학부모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차가웠다.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죠? 우리 애는 성숙해서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상대는 사과 대신 나를 몰아세웠다. 선생님,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댔다. 딱딱한 콘크리트 벽의 감촉이 이마를 타고 전해졌다. 손에 쥔 전화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붙었다. 상대방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뚝뚝 끊어진 신호음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교무실로 돌아왔다. 교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교감은 내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민원인에게 보낼 사과문 초안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렀다. 사과문에는 나의 유산에 대한 언급 대신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반성만이 가득했다. 나는 교감의 책상 앞에 섰다. 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과문을 써야 하죠? 교감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감정적인 대응은 그만두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세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학교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민원이라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교체 가능한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며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이 쏟아져 바닥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내 고통은 시스템의 효율성 앞에서 철저히 소거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교실에 불을 껐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칠판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다. 나는 텅 빈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 놓인 출석부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다.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칠판에 적힌 어제의 판서만이 희미하게 남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이를 잃은 날에도 담임은 웃어야만 하는가? 병가를 쓰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행동이었는가? 내 안의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교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무너진 현실을 묵묵히 응시했다. 교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수많은 교사가 자신의 상처를 숨긴 채 교단에 서 있다. 그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겨누어져 있다. 학부모의 민원이라는 이름의 칼날이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교사가 아닌 감시받는 대상이 된다. 누군가는 아이를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견딜 수 없는 질병을 앓으면서도 분필을 잡는다. 병가를 내는 것은 사치가 되었고,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무능함의 증거가 되었다. 학교는 그들의 고통을 보듬는 대신 민원이라는 잡음을 지우는데 급급하다. 지금도 복도 끝 교무실에서는 누군가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문을 쓰고 있다. 그들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스템의 비정함이 묻어난다. 당신이라면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당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사가 지금 어떤 칼날 위를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침묵의 폭력을 방관할 것인가? 교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 이 비극은 당신의 곁에서도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고 있다. 오늘도 흔한 학교 이야기이었습니다. 아디오스.